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챕터 4에 우리가 세 번째 동영상 할 얘기죠.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카운트 기반의 문서 표현의 그 개념이 뭐냐, 그래서 카운트 벡터를 만든다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백 오브 워드 기반의 카운트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스텝 바이 스텝 직접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머신러닝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카운트 벡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 한국어를 다룰 때 어떻게 카운트 벡터를 이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패키지나 어떤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기본이 영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다루게 되면 당장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부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어를 다룰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어떤 방식으로 카운트 벡터를 만드느냐, 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텍스트의 카운트 벡터 변환. 자, 먼저 한국어 텍스트로부터 카운트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는요, 기본적으로 용어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당장 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라는 것이 영어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품사의 구분도 좀 다르고, 자,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한나눔도 있고, 꼬꼬마도 있고, 뭐 트위터 방식도 있고,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코어 NLPy에 있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한다 지정을 좀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객체를 이제 선언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한국어 텍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어 텍스트를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마련해 놓은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된 몇몇 한국어 텍스트 유명한 걸 보면 네이버에서 영화 리뷰에 대한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itHub에 가시면 그 데이터를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뉴스를 분류해서 이거는 무슨 정치 뉴스다, 경제 뉴스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교육을 할 때는 그 다음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보죠. 자, 이 데이터는 우리 이 교재의 그 공식 웹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서 만든 영화 리뷰를 사실은 이제 이 우리 교재 저자들이 직접 크롤링해서, 즉 웹 스크래핑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이 데이터셋을 여러분 그 이 클래스에 제공을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자, 한번 시작해 보죠. 그래서 먼저 판다스를 불러 가지고 read underbar csv로 제가 이제 데이터란 폴더 안에 다음 언더바 무비 언더바 리뷰 .csv라고 해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0개만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 CSV 파일을 보면 지금 0에서 9까지 10개가 나왔고요. 리뷰의 내용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인 건 티가 나지만 보는 내내 하품만, 뭐 이런 문서도 이 리뷰도 있고요. 좀 긴 것도 있고 아주 짧은 것도 있네요. 뭐 재밌다 혹은 뭐 응집력 이렇게 짧게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리뷰를 줬고 이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1점에서 10점까지 뭐 재미없다, 재미있었다, 뭐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도 매겨놨고요. 이 리뷰를 언제 했는지 데이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영화를 보고 했는지, 그래서 인피니티 워를 보고 나서 리뷰들을 뭐 모아놓은 것부터 해서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셋이 있으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레이팅을 한번 알아맞혀 본다든지 이 날짜가 있으니까 시기별로 뭐 사람들이 이 리뷰의 어떤 감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보면 이러한 텍스트를 보고 아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를 이 레이팅 없이도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아맞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는 일단 그 카운트 벡터를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먼저 사용해 이게 보겠습니다. 카운트 벡터를 생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영어 분류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영어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이클런의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사용하면 그때 자체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이클런의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곳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죠. 그래서 먼저 뭐 한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카운터 벡터라이저 임포트 해왔고요.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저에 맥스 퓨처를 1000개, 그러니까 업저베이션에 여기 워드 1에서부터 닷닷닷 워드 1000개까지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리뷰니까 첫 번째 리뷰 1, 리뷰 2 해서 여기 이제 숫자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자, 그래서 요 객체를 하나 생성했죠. 오브젝트를 다음 언더바 cv라고 만들고 그 다음 언더바 cv에서 바로 fit transform 시키면 이제 카운터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만 그 앞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닷 리뷰하면은 진짜 텍스트를 이제 불러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불러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음 언더바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고 이제 여기 있는 요 피처의 이름들을 한번 볼라 그래요. 그래서 요 다음 언더바 cv 우리 객체 만든 곳에다가 get 언더바 feature 언더바 names 원래 언더바 out도 할 수 있지만 사이클론 9 버전은 요까지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100개의 피처만 봤습니다. 그래서 W1부터 W 100까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10점, 18 뭐부터 해서 CG가 CG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 토커나이제이션이 지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한글 문서를 영어를 위한 토커나이저, 자체적인 토커나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기본적인 토커나이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 NLPy의 형태소 분석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 NLPy의 형태소 분석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코 NLPy의 OKT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한번 불러봐 봤네요. 자, 그래서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언더바 태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전체 형태소의 결과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에 몰피움을 이제 찾는 형태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텍스트에 그 형태소를 추출해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마침표 어렵게 생각할 뭐 필요 없다. 마침표까지. 자, 요렇게 첫 번째 그 텍스트는 리뷰는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 없다라든지 뭐 할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피처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엔 명사만 추출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명사만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까지 쭉 있었네요. 요까지 있었고요. 명사만 추출했더니 이제 몰입, 생각, 내, 전투, 참여, 뜻, 손, 땀, 이남 뭐 이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요렇게 뭐 이남 이런 게 좀 어색하네요.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품사만 따로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명사는 저런데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태깅을 해가지고 그 결과까지 보고 뭐 형용사, 동사 이런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포스트 태깅하는 PO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똑같은 그 텍스트를 넣었더니 이제 품사 태깅 결과 찍으라고 해서 나왔고요. 몰입은 noun, 할 수밖에 없다는 verb, 뭐 없다는 adjective,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트 태깅이 됐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이 전체 형태수를 다 사용하는 것은 필요 없는 단어가 많아서 이거 좀 다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명사만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 이게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 태깅한 결과에서 조금 조사 같은 거, 뭐 이런 조사 이런 거 좀 날려버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팡추에이션, 마침표 이런 거, 팡추에이션 이런 거 날려버리고 좀 쓸 수 있는 나머지만 좀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떤 품사를 뽑아서 내가 분석을 할 건지는 순수하게 이 실행하는 사람, 즉 분석가가 선택해야 될 이슈예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뽑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것에 의하면 명사, 몰입, 여기 또 동사 할 수밖에,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adjective, 없다도 있고요. adjective, 명사, 동사, adjective,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것들만 한번 쭉쭉쭉쭉 골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방금 우리가 피처를 좀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카운터 벡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로는 우리가 이 토크나이저를 우리가 스스로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할 수 있어서 나만의 토크나이저 함수를 한번 만들고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efine 해가지고 my tokenize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서 다큐멘트를 넣으면 my tokenize라는 함수에 의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이 먼저 되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토큰을 되돌려줘서 리스트의 형태로 가지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토큰을 폼을 돌려서 요 안에서 돌리네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태깅 하면 그 단어와 품사가 같이 나오니까 포스트 태깅을 하면 단어와 품사가 같이 나오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돌릴 거고 그 안에서 if문에서요. 포스가 명사,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면은 토큰으로 내가 가져오겠다.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삼각형 치는 그런 단어들만 모아서 토큰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만의 토크나이저 결과해서 my 토크나이저 내가 함수 넣은 거에다가 첫 번째 리뷰를 집어넣었더니 몰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토큰으로 쓰겠다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선의 선택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좀 이렇다라는 걸 지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토크나이저의 매개 변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크나이저 그 카운터 벡터라이저 써야 되니까 토크나이저의 매개 변수에 방금 우리가 만든 my 토크나이저 함수를 이제 지정해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fit transform으로 카운터 벡터 생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카운터 벡터라이저에 토크나이저로 매번 my 토크나이저를 호출하게 되므로 영어와는 달리 시간이 꽤 걸릴 것을 각오하고 이걸 시작해야 돼요. 실제 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카운터 벡터라이저 임포트 해왔고요. 아까처럼 카운터 벡터라이저에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맥스 퓨처 1000개를 할 건데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가 있어서요. my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큰 시킬 때마다 my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를 자꾸 매 리뷰마다 불러서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이 리뷰가 되게 많은 리뷰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fit transform 시켜서 그 결과물을 여기 다음에 document term matrix. 자, 요게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observation과
워드 1에서부터 워드 저 feature라고 불러도 되고요. 1000개까지를 리뷰 1, 리뷰 2 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get feature names 해가지고 앞에 있는 100개만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뭐 가는 줄,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뽑혔네요. 이게 뭐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일단 이런 절차가 있다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카운트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에 워드 1에서부터 워드 1000. 제가 자꾸 이렇게 이 매트릭스 형태로 제가 이렇게 자꾸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코드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값을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냈는지 이걸 좀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 안에는요 상당히 많은 0들이 있고 0이 아닌 값이 몇 개 있는 게, 그러니까 뭐 1000개의 칼럼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있지는 않겠죠. 아까 텍스트도 되게 짧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되게 스팔스한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스팔스한 매트릭스다. 자, 그래서 아주 스팔스한 매트릭스니까 이걸 0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얼마나 스팔스한지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희소한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든 다음 이 DTM은 뭐죠?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 지금 리프리젠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자, 이거를 치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지금 다음 언더바 DTM이 뭐 어떤 형태의 데이터다. 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14725 by 1000 매트릭스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가 1, 2 해서 쭉쭉 14725개의 리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칼럼은 1000이네요. 그러니까 1000 맞죠? 우리가 1000개 아까 지정했으니까. 그런 스파스 매트릭스고 안에 있는 넘파이로 된 인티저 숫자들이 들어있다. 여기 숫자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도대체 셀이 몇 개일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쭉 여기 여러 개 있을 거고, 한마디로 이 안에는 총 몇 개가 있냐면 14725에다가 1000을 곱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1000 곱하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개의 약 1400만 개의 셀이 있는 거야.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요만큼만 어떤 숫자들이 들어있다. compressed sparse row format이라는 게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 CSR 포맷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미 공부했으니까 다 알 텐데 CSR 포맷으로 0이 아닌 숫자는 몇 개 들어있느냐?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11만 개 들어있네요. 약 11만 개만 0이 아니야. 아까 원래 몇 개 있다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개의 숫자 중에 11만 개만 0이 아닌 숫자야.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려고 요거 분에 요거 했더니 이게 뭐 0.7% 정도 되네요. 0.7%. 0.75%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상당히 희소하다. 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두 번째 리뷰 있잖아. 이 두 번째 리뷰를 탁 뽑아서 보고 싶다. 그래서 원래 인덱스로는 첫 번째 리뷰가 0이고 두 번째 리뷰가 1이니까 요 1번째.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 헤드 함수 썼을 때 가보시면 바로 이 리뷰거든요. 몰입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전투에 참여한 듯 손에 땀이 남. 자, 요런 리뷰였는데 과연 요 리뷰는 요 안에 숫자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0이고 0이 아닌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0이 아닌 거 몇 개 아닌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보려고 자,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똑같아요. 앞에서도 봤죠. zip 함수를 써가지고 요거하고 자리에 맞게끔 딱딱 짝지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튜플로 돌려주는 건데, 자, 돌려줘서 이제 word하고 count. 자, 이 앞에 거는 get underbar future underbar name이니까 future의 이름, 즉 word가 1위로 올 거고, 여기 다음 DTM에 요게 1번째니까 요 인덱스 1번째니까 이제 두 번째 리뷰가 되는 거죠. 그것을 to array 함수 쓰면은 이제 쭉 요렇게 이게 1000개가 있는 요런 형태로 숫자가 왔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0이라고만 쓰면 요게 0번째 행이죠. 0번째 행에 뒤에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모든 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0이라는 게 이게 0번째 행이 되는 거니까 요 하나만 이 매트릭스를 이 어레이를 보면,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거는 뭐 0이고 어떤 건 1이고 1이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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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요런 값들이 다 여기 카운트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카운트가 0보다 큰 것만 보여달라. 크면은 프린트하라. 워드를 찍어. 예를 들어 내를 찍어. 콜론을 찍었고요. 카운트를 찍어라. 그런 다음에 끝에는 컴마 찍었네. 그죠? 자, 그래서 0이 아닌 거는 몇 개 없네요. 내가 한 번, 듯이 한 번, 몰입이 한 번, 생각이 한 번, 손이 한 번, 없다 한 번, 할 한 번. 나머지는 다 나머지 그 칼럼들은 다 0이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큰화 결과에 비해 개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 이유는 맥스 퓨처를 1000으로 제한해서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뽑혀 있는 걸 한번 보면 이 리뷰가 다시 요즘 보면요. 이 벡터로 표현된 게 내라는 거, 듯이라는 거, 몰입, 그 다음에 생각, 손, 없다. 여기 없다고 두 번 적혔네. 없다. 그 다음에 할, 요게 선택됐네.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뽑았냐? 할 수 밖에 뭐 어렵게 필요 없다 전투 뭐 전투 같은 말은 왜 안 뽑혔냐? 중요한 단어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맥스 퓨처를 1000으로 했으니까 빈도가 높은 전체 리뷰를 볼 때, 아까 전체 리뷰가 14만 개가 있었잖아요. 14만 개 전체를 볼 때 빈도가 너무 작으니까 그건 제외된 거지.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1000개를 뽑을 테니까. 아, 그렇구나를 지금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퓨처를 잘 뽑았냐 못 뽑았냐를 보다 왜 이런 퓨처가 이렇게 뽑혔겠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빈도가 낮은 단어는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 텍스트를 카운트 벡터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트위터의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의 카운터 벡터라이저 함수를 이용해서 여전히 아주 간편하게 fit transform 함수로 카운터 벡터를 만들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